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3장 요양보 강론 중에서 임종 요양보 파트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하고 38의 기출문제로 문제풀이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임종요양보의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그 다음 임종의 증상, 전중 후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돌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 학습 목표를 조금 더 나눠서 마인드맵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임종 전 단계가 있고 임종 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임종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임종기 단계는 임종의 적응 단계 5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종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고 또 가족에 대한 요양 보호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래서 여기 신체 정신적 변화, 심리적 변화, 시기별 요양까지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고요. 이제 가족에 대한 요양 보호가 또 따로 간단히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임종은 1교시 이론의 30번대 후반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뭐 많이 나오면 3문제, 적게 나오면 한 2문제, 보통 한 2-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교재에 수록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개편이 되면 시험에 바로 출제하진 않아요. 조금 기간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사전연명 의료영서가. 사실 지속적으로 그 앞에 기출문제들을 보면 한 문제씩 꼭 출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들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러 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그렇죠? 네, 내용을 좀 천천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작성하는 거냐? 말기 환자가 하는 건데 말기 환자가 누군가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요 아래에 내용이 나오죠.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담당 의사와 또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말기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성한다는 거죠.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게 됐어요. 네, 중요한 건 19세. 자꾸 숫자를 바꿔요. 뭐 17세, 18세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데 네, 일단 19세 이상이 돼야지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쓰는 겁니까? 라는 기준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무엇을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인 시술에 대한 의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폐소생술부터 인공호흡기 착용까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향. 나의 생각을 이제 그렇죠? 밝혀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어떤 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거에 나머지가 나오면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 들어가는 빨간색의 항목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했어도 아까 들어가는 그 항목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시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라든지 진통제 같은 거죠. 영양분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물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산소의 단순 공급 같은 것들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아까 나왔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 내용들이랑 얘네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시행하지 않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중단할 수 없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해두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나 의학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몇 번 읽어보시면 구별이 금방 되실 거예요. 그쵸? 네, 요걸 먼저 분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지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용은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등록을 하셨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연동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답 같은 거예요. 그죠? 뭐 작성 등록을 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미리 의향을 전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놨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 의료기관이랑 이거 연동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오답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읽으셔서 구별을 해놓도록 할게요. 중요하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임종기예요. 여기서는 임종의 적응 단계. 얘는 이제 키블로로스라는 사람이 5단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과 수용이라는 5단계를 거쳐가면서 적응을 하면서 임종을 그쵸? 네, 우리가 보내는 건데, 뭐,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5단계 과정을 다 거쳐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자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수용까지. 수용까지는 온전히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뒤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가족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시간을 좀 내가 많이 두면서 갈 수 있는 건 수용 단계까지 좀 빨리 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이 빠를수록 사실 임종도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거 이제 안 나요. 초기에 다 끝났고요. 현재 우리가 출제하고 있는 영역들은 각 단계 특징들이 있어요. 요런 특징은 부정 단계 특징이구나. 요런 특징은 분노 단계 특징이구나. 뭐 요런 특징은 요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가장 헷갈리는 게 요 2개예요. 부정과 분노. 뭐 때문에 헷갈리냐? 요 아니야 글자 때문에 오답 발생률이 굉장히 많죠? 아니야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쵸? 여기 보시면, 죽는다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정이에요.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노 단계는 분노가 화를 내는 거잖아요. 네, 대상이 있어요. 여기는 왜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왜 하필이면 내가 죽지? 나 말고 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화가 나는 거고요. 아, 나도 알아요, 죽는 거? 근데 왜 지금 죽냐고요?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런 부분에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파트는 왜자를 찾으셔야 답이 보입니다. 왜자. 아니야자 보지 마세요. 예, 여기서 이걸 보셨다가는 오답 나오는 거니까 왜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위로부터 관심이 아주 많아요. 왜일까요? 너는 살아, 나는 죽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퍼붓는 거죠. 화를 퍼붓고 분노를 퍼붓고 반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의미의 단어 뜻을 좀 정확하게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협 단계예요. 타협. 타협은 제3의 길이죠. 네, 3의 길. 그러니까는 죽는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고 화를 내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건 이제 인정하겠다. 벌어진 건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예, 3의 길, 기간의 연장, 시간의 연장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또 뭐, 우리 아이가 뭐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뭐 결혼할 때까지만, 이런 식으로 삶이 얼마간이나 연장되기를 타협하는 거야. 시간의 연장.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울 단계에 들어가죠. 네, 침울해지고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또 조용히 있게 되고 자꾸 울고요. 그쵸? 예, 요런 부분들. 근데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말보다는 어떤 비언어적인 신체적인 접촉들이 훨씬 더 위로가 될 단계가 우울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죠. 체념이 포기예요. 네, 죽는다는 사실 이제 체념, 포기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냐? 이제 마지막 정리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 보통 나는 지쳤어.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닌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용 단계까지 잘 거쳐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종도 적응을 잘하는 거고 태어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적응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종 자체도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임종의 상태가 돼가면서, 그쵸? 임종을 거쳐 가시면서 신체와 심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변화되는 임종의 증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돕기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호흡 양상이 불규칙적이고요. 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를 일어난다. 네, 임종시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막 쉬다가 멈춰요. 그래서 좀 이따 또 불규칙적으로 막 쉬다가 또 멈추고, 전문용어 체인스톡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종시 대표적인 호흡이에요. 우리 의료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임종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주치의나 이런 선생님들은 금방 알아차리시거든요. 그런 호흡의 양상인 거고, 말 그대로 호흡을 곤란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상체를 좀 상승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숨 쉬는 걸 좀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임종시가 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죠. 그래서 손볼부터 시작해서 팔다리까지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 색깔도 하얗게 파랗게 바뀌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보온이라는, 그러니까 현재 온도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유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기기구를 놓고 옆에 따뜻한 게 뜨거운 게 있는다고 해서 체온이 상승되고 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기구는 쓰지 않는다는 거, 담요만 덮어준다는 거, 이런 표현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다음 이제 수면 양상이에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렇다고 막 흔들고 깨우고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임종시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에 네, 듣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해주면 돼요. 진짜 막 불러서 상태 살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듣고 계시니까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압력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의식이 이제 점점점 떨어지시면서. 그래서 시간, 장소, 주변에 있는 사람, 여기까지가 진압력이죠. 네, 그 누구냐? 묻지 마세요. 네. 왜 물어요? 잘 모르시는데. 묻지 말할 대상자가 두 부류예요. 치매 어르신. 왜 물어요? 잘 모르시는데. 그냥 묻지 말고 누굽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임종도 마찬가지예요. 왜 물어요? 대답 못 하시니까 누굽니다. 라고 이름을 밝혀주시면 듣기는 가능하니까 들으시면서 누구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배설은 실금이나 실변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방수포 같은 거 밑에 깔아주시고 기저귀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배액은 이렇게 밖으로 흘러가는 걸 배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임종 가까이가 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돌리지 않고 똑바로 누워 계시면 뻥 뚫린 기도로 다 넘어갑니다. 네, 질식 같은 거 일어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시켜 주시면 돼요. 뭐 가볍게 이마를 문질러 준다든지 조용한 목소리 책을 읽어주신다든지 또 이제 진정될 수 있는 음악 같은 걸 틀어주시면 그러면 확실히 마음이 조금 편안함이 돌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나 수분 잘 먹지 않으려고 한다. 당연해요. 임종 가까이 되면 이 소화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왜냐면 소화보다 사실 끝까지 잡고 있을 게 호흡이잖아요. 이쪽으로 에너지를 소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소변량이 줄어드시면 의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의사가 결정하실 거예요. 소변줄을 삽입하실지 다른 방법을 쓰실지. 자, 이제 이번에는 심리예요. 심리. 불안이나 두려움이 오죠? 네, 왜냐면 죽음은 미지의 세계. 네, 요단강 건너면 이런 거 있죠. 못 돌아와요, 요단강 건너시면. 미지의 세계라는 건 뭐 사람이 2번 죽는다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한 번 해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건 함께 누군가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네, 임종 가까이. 그래서 우리 고독사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죠. 죽을 때만큼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을 좀 덜어내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대상자 옆에 끝까지 계셔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돌봄이죠. 그 다음 정서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이 혼자 있는 그런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고립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네. 묻는 이유. 저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죽기 직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큰일 나고요. 나중에 임종 직전에, 아, 네, 이분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땐 얘기하려고요. 그때 가서 또 보고 싶어지면, 네. 그러니까는 누군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제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시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심리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임종 가까이 되는데,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합니까? 아니요. 모든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예, 또 뭐냐면, 뭔가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임종 직전까지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인간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임종 시까지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같은 데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다면 제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임종 가까이 되면 막 그냥 어디 숨겨놨던 것까지 꺼내서 다 누구 주고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걸 주고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임종 공부를 하면서 사실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네, 네, 어른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히 시켜주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에서는 임종 후, 이거는 사실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실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은 그닥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양보호사 시험은 철저하게 표준교재 중심이기 때문에 책대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임종은 요즘 우리가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다 병원에서 임종하시게 됐고 병원에 가시면 예, 의료인이 임종 가능한 영역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진행을 할 건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후 강직이 뭔지 아시죠? 네,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온몸이 다 굳어져요. 혈액순환 자체가 다 멈춰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망 선고를 하고 2~3시간 안에 다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빨리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면 요양보호 선생님은 제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나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로 사후 시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망하시고 나면 심장이 딱 멎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돌고 돌아다니던 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체에 고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밑으로 하게 되면 지구상에 또 중력이 존재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얼굴이 쓱 하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혈액 정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고 하지가 밑에 상체가 위로 하지가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면 얼굴색이 바뀌는 거, 파랗게 바뀌는 거 막아낼 수 있거든요. 또 입이 벌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반드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신다는 거, 상체를 상승시켜주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억지로 감길 수가 없어요. 왜? 이것 때문이죠. 강직돼서 굳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솜이나 꺼즈를 적셔서 양쪽 눈에 올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의치를 그대로 둘지 여부를 대상자 가족이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시트로 덮여도 돼.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디까지만 덮냐면 어깨까지만 덮어줍니다. 우리가 임종 후는 이거는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땡땡땡 아무개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가족들이 옆에 같이 계시잖아요. 엄청 슬프죠, 그쵸?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의료진 얘기해요. 아, 잠깐 밖에 나가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임종 간호를요. 그래서 이게 간호 영역으로 따로 들어와 있어서 아예 임종 간호란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시면 네, 마지막 또 면회를 하시면서 이제 장례식장 내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얼굴까지 다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왜? 얼굴까지 덮는 건 장례식장 내려가실 때. 그래서 어깨까지만 이렇게 딱 몸도 정리를 해드리고 튜브 장치도 다 빼주시고 자세도 다 돌려주시고 마지막 면회하고 가야 되니까 어깨까지만 시트는 덮어주신다는 거. 의미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이건 임종 직접 보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간호 영역이죠. 사회복지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유를 잘 알아야지만 얘를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감사해요. 간호사이고 저도 이제 임종 영역들을 꽤나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직접 임종 간호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이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사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 해주셔야 돼요. 요 끝나고 난 면회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물 같은 것들은 모아서 목록만 두시고, 버릴지 가져가실지는 가족이 결정하시게 하면 되거든요. 자, 다음 이제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예요. 우리가 임종은요, 대상자에 대한 돌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만큼 큰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지지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돌봄의 영역에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임종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 직접 돌보게 도와주고 또 이제 관계 형성을 하시면서 함께 있어주는 게 좋고요. 장례식이나 장제는 따로 참석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다루셨나 모르겠지만 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든지. 자, 이 언어 표현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돼요. 근데 곧 괜찮아질 거에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같은 표현은 피상적인 표현, 도움 안 돼요. 왜냐면 임종하셨는데 곧 괜찮아지지 않아요. 네, 저는 1년이 지나도 그 슬픔이 오래 가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무 염려됩니다. 네, 그분이 가시고 나서 다음의 모습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감하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표현이 많이 힘드시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슬프시죠.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공감되는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이 슬픔이 많이 해소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슬픔을 좀 표현하도록 네, 많이 울고 또 오열도 하시고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슬픔엔 애도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애도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또 다음에 네, 새로운 걸 향해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좀 표현하도록 도와주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중립적인 자세예요. 네, 우리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요양보호사는 직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잘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네, 38에서도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어요. 자,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번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번 효력이 발생하면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번 효력이 발생해서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다. 네, 몇 번일까요? 네, 쉽게 풀으셨을 거예요. 네, 본인 의사 상관없이 아니죠. 네, 본인이 작성하는 거고, 본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라는 표현 안에 교과서에 나왔을 거예요. 안락사와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는 좀 다릅니다. 특히나 적극적인 건, 이거는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살인행위와 사실은 같아요. 이거는 의미 없어요. 네, 소극적 안락사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락사와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개념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효력이 발생하면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을 실시한다. 실시하지 않죠. 제가 아까 실시하는 항목과 실시하지 않는 항목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사원 같은 문제를 풀려면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효력이 발생해서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한죠. 이것도 지금 4번, 5번이 헷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 작성할 때 실시하지 않는 연명 의료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고, 예, 뭐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 문제를 푸시면서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시는 걸 네,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호흡이 불규칙적이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시 증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동공이 확대돼요. 푸르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눈이 팍 풀어지거든요. 네, 호흡이 불규칙적이죠. 붉지 않아요. 푸르스름해지죠. 네, 따뜻하지 않아요. 차가워지죠. 긴장도요? 떨어지죠. 긴장도 쫙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이나 실변 상태가 나타나서 대소변이 밖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38에는 2개의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지금 번호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의로 바꾸지 않아요. 예, 현재 이런 문제들이 1번부터 80번 문제 중에서 어느 번호의
포진이 되어 있냐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건 실제 문항의 순서 번호들이거든요. 그래서 35번, 34번 1교시 1호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중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네 이것도 오답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정리해 두셨던 내용들은 좀 잘 숙지해 주시는 거를 네, 제가 좀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전설명 의료 양서 정확하게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김 교수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영상 보시고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